저탄닌이 센 삼형제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늦은 가을까지 지내고 나면 포도가 완숙되는 이런 품종이고요. 이거 더 놔두고 20년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지 마시고 바로 드세요. 숯불 엎질살이고요. 미리 허브 솔트를 좀 뿌려 놓겠습니다. 와, 이 달달한 와인이 딱 합쳐지니까 고기가 달아요. 안녕하세요. 저스틴 와인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탄닌 특집이에요. 주변에서 레드와인 중에 탄이 좀 센 거 없냐 추천을 해달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통 그러면 저는 프랑스 북부 론의 시라를 추천합니다. 특히 에르미따주 지역에서 시라로 만든 거 탄이 정말 세거든요. 근데 그거는 에피소드 1에서 두 병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북부 론의 시라와 호주 론의 시라를, 그래서 오늘은 시라는 뺐고요. 또 탄닌이 센 삼형제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와인에서 탄닌이 뭔가요? 탄닌 뭐 떫은 맛이죠. 근데 이 떫은 맛은 사실 맛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맛, 신맛 이런 거는 맛인데, 떫은 맛은 피부에 닿는 그 촉각이에요. 예를 들면 매운맛도 그걸 미각이 아니거든요. 그건 통각이거든요. 아픈 거예요, 입안이. 그걸 매운맛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떫은 맛도 사실은 미각은 아니고 촉각입니다. 탄닌은 폴리페놀 화합물이죠. 보통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감, 밤의 껍질, 녹차, 홍차, 도토리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탄닌입니다. 탄닌이 세다를 약간 정의를 해보면 탄닌이 높다, 탄닌이 낮다로 정의합니다. 물론 중간 탄닌이다, 뭐 중간 플러스 탄닌이다, 중간 마이너스 탄닌이다 할 수 있죠. 이 탄닌은 어디서 감지가 되냐면 앞니빨의 위쪽에 있는 잇몸 쪽에서 제일 많이 감지가 됩니다. 이 떫은 맛은. 그러니까 와인을 넣고 그 부분에다 와인을 묻혀요. 그런 다음에 삼켜요. 삼키고 나서 그 부분이 몇 초 동안 쪼이나를 보면 탄닌이 낮다, 중간이다, 높다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몇 초까지 쪼이냐지 얼마나 세게 쪼이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10초까지 쪼이게 되면 탄닌이 높다, 한 5초만 쪼인다, 탄닌이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탄닌이 양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탄닌에 대한 표현은 탄닌의 질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닌이 거칠다, 부드럽다. 거친 건 확 긁겠죠. 이렇게 쪼이는 정도가 아니라 꺼끌꺼끌 긁어요. 부드러우면 10초 동안 지속은 되는 아주 높은 탄닌인데도 아주 부들부들 실크천으로 이렇게 싹싹 긁는 것처럼 쪼이죠. 질감이 다른 거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와인들은 탄닌이 높은 와인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입안에서 쪼이는 게 지속되는 시간이 길겠죠. 하지만 거칠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래된 빈티지 와인들도 있어서 저도 시음을 해봐야 알겠지만 탄닌이 부드럽지만 오래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기본 설명 끝났으니까 바로 1번 와인 들어갑니다. 1번 와인 랑게 네비올로고요. 2022년 빈티지입니다. 이태리 서북부 쪽에 밀라노에서 멀지 않은 곳 피에몬테 지방에 랑게라는 지역이 있죠. 여기서 유래한 네비올로라는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안개 끼는 늦은 가을까지 지내고 나면 포도가 완숙되는 이런 품종이고요. 이 품종으로 만든 와인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있습니다.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이런 것들은 이 네비올로 품종으로 만든 고급 와인들이죠. 오늘 준비한 거는 그냥 네비올로, 랑게 네비올로 DOC입니다.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처럼 DOCG가 아니고요. 다른 것들하고 가격을 좀 맞추려고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잘 만든 네비올로는 싸구려 바롤로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껍질은 꽤 두꺼운데 이 포도 품종은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적어서 색깔이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납니다. 하지만 산도가 아주 풍부하고 탄닌도 아주 풍부한 거로 유명한 품종입니다. 탄닌 폭탄이라고 부르죠, 보통. 비비노 찾아봤더니 4.1점이고요. 새마을국판장에서 산 것 같아요. 4만원대에 샀던 것 같고. 이게 포도밭이 북향의 포도밭이에요. 해발 500m에 있는 포도밭인데, 북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조량을 확보하는데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도로는 그냥 이런 랑게 네비올로를 만드는 겁니다. 남양의 좋은 포도밭에서 뭐 만드냐고요? 바롤로 만들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도 포도가 당도를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익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코올은 살짝 낮을 것 같고. 볼까요?
13.5%네요.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에 비하면 알코올이 좀 낮죠. 요즘 나온 건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요즘 알코올이 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13.5%밖에 안 나왔다는 건 좀 낮은 편이죠.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서 발효했고, 특이한 거는 오크 숙성을 안 하고요. 일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다 그냥 그대로 뒀고, 또 일부분은 콘크리트 배트에다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크의 영향을 넣지 않았다, 숙성할 때. 18개월 동안 그렇게 뒀다고 합니다. 색깔은 보니까 옅은 루비색이죠. 향의 강도는 꽤 셉니다. 중간 플러스 이상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체리 향, 라즈베리 향, 말린 꽃향이 좀 나요. 장미 같기도 한데 말린 허브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달달한 말린 꽃향이 나요. 커피 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10초 이상 계속 쪼여지는 높은 탄닌인데 좀 그립감이 있어요. 굵은 모래가 이렇게 부엌부엌 긁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높은 산도인데 굉장히 찌르는 산도예요. 눈을 찡긋하게 되는 이런 산도고요. 바디는 의외로 네비올로로 만들었는데 풀바디까지는 안 나오고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13.5도니까 바디도 그 정도까지 해서 멈췄나 봅니다. 여운은 굉장히 긴 여운인데 장미향이 저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풍미의 강도는 중간 플러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종합평가를 해보자면 복합미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밸런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하나 튀는 것도 없고 뭐 하나 푹 꺼지는 것도 없습니다. 풍미의 강도는 하나 정도 빼야 될 것 같고요. 여운의 길이는 길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종합 품질은 매우 좋은 와인. 비비노 점수는 이 정도면 4.1점 주겠습니다. 타닌 센 와인 두 번째, 알리아니코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타우라시라는 지역에서 만든 와인입니다. 2016년 빈티지고요. 그러면 10년쯤 됐잖아요. 얘는 좀 탄닌이 부드러워졌을 것 같은데요. 비비노 점수는 3.9점이었고 이마트에서 3만원대에 팔더라고요. 이 제조사가 산 그레고리아라고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서 3주 동안 양조했다고 하고 18개월 동안 중간 정도로 토스팅한 프렌치 바리크에서 숙성했다고 합니다. 숙성을 한 다음에 병입을 하고 9개월 동안 와이너리에서 다시 병 숙성을 하고 출시했다고 합니다. 타우라시 지역은 이태리 남부에 나폴리, 소렌토, 폼페이 이런 데가 있는 캄파니아주 그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고요. 거기가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대부분 화산 토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네랄리티가 높겠죠, 와인에서. 이 알리아니코라는 품종은 사실 이태리 남부의 네비올로 같은 품종이고요. 색깔도 진하고 풀바디에 탄닌도 높고 산도도 높은 거로 유명합니다. 근데 알리아니코 잘 모르시죠? 타우라시도 못 들어봤고. 하지만 얘도 아주 탄닌 센 거로 유명한 와인입니다. 자, 이번 와인 제가 좋아하는 알리아니코. 이 알리아니코 바롤로 사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바롤로는 유명세가 있으니까. 얘네는 그만큼 유명하지 않거든요. 이태리 남부의 바롤로라니까요. 이게 3만원대인데 솔직히 이 정도 품질 되는 바롤로를 사려면 2배는 줘야 될걸요, 최소한. 가성비 좋습니다. 타우라시 알리아니코 기억하세요. 색깔은 완전 깊은 루비죠. 향은 블랙 체리 향 좀 있고요. 프렌치 포크를 써서 그런지 바닐라 바로 들어옵니다. 육두구도 있고요. 약간 코코아 같은 향도 있어요.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탄닌이 높은 탄닌인데 아까 일본 와인에 비해서는 얘는 10년쯤 지금 병수성이 됐잖아요. 아까 굵은 모래알 같은 탄닌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고운 모래 정도의 탄닌입니다. 그 정도로 긁어요, 지금 입천장을. 아무래도 얘 10년 됐으니까 갓 출시됐을 때는 장난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의 병수성 기간을 거쳐서 많이 부드러워진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완전 실키하고 벨베티한 이 정도까진 가지 않고요. 높은 산도인데 산도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풍미 강도는 중간 플러스 정도. 여우는 굉장히 길어요. 삼키고 나서도 익힌 체리가 쭉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품질 평가를 해보자면 이거는 좋은 와인,
비비노 점수 주자면 한 3.9점? 1차 향이 줄어들고 있어요. 혹시 이거 사시면 얼른 드셔야 됩니다. 이거 더 놔두고 20년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지 마시고 바로 드세요. 3번 와인은 이 포도 품종은 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노마브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포도 품종입니다. 얘도 탄닌 센 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스의 나우사라는 PDO고요. 나우사 지역이죠. 거기서 시노마브로로 이 레드와인을 만드는데 그리스의 네비올로라고 불리우는 품종이에요. 탄닌도 높고 산도도 높고 풀바디라는 뜻이겠죠. 한국에 진짜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와이너리의 와인은 이 나라에선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고요. 이 알파 에스테이트라는 와이너리가 만든 건데 바르바 야니스라는 3.71헥타르 밖에 되지 않는 포도밭에서 나온 포도로만 만든 와인인데요. 바르바 야니스라는 포도밭은 무려 1919년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A 비뉴라고 써 있는데요. 고령목이라는 뜻이죠. 올드바인. 1919년에 심었으면 지금 10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엄청 낮아졌을 겁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죠. 포도가 많이 안 열리니까. 근데 이 와인의 특이한 점은 발효와 양조를 마치고 나면 24개월 동안 쉬들리라고 효모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정기적으로 저어주기를 해주면서 놔둔다고 합니다. 이 쉬들리 어디서 많이 하냐면 불골루 샤도네이 같은 거 할 때 효모랑 저어주기를 하면서 바토나주 막 저어주면 효모가 자가분해 하면서 빵향, 브리오시향, 뭐 버터 풍미 이런 걸 넣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요. 특이하게 레드와인에서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24개월을 쉬를 일을 하고 나서 다시 또 24개월을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하고 병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12개월 동안 병숙성을 하고 출시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병입을 하기 전에 마지막 후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터링도 안 했습니다. 필터링을 안 했다는 건 이 안에서 병숙성이 더 일어날 수 있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걸 노렸다는 거죠. 자, 3번 와인 색깔은 중간 루비 정도 되죠. 얘 향은 강렬해요. 향이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민트향, 줄기향, 스토키라고 하죠. 말린 토마토 같은 향도 있고요. 그것도 약간 야채향 쪽이죠. 이것도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을 했기 때문에 바닐라 정향 올라옵니다. 그을린 향도 있고요. 풍미의 강도는 중간 플러스 정도인데 말린 자두 같은 게 있네요. 프론이라고 부르죠. 그 맛이 좀 나고요. 드라이한 와인이고 이것도 탄닌이 지금 2017년 빈티지인데 9년쯤 됐죠. 아직도 고운 모래알 같은 탄닌이 쭉쭉 긁습니다. 높은 탄닌인데 얘도 어렸을 때는 장난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출시되자마자 먹었으면 입천장 다 까져가지고 헐었을 것 같아요. 입천장이 9년 정도 되니까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고운 모래 정도로 바뀐 것 같고요. 산도는 높은 산도고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고 14% 알코올이라서 그런지 약간의 쓴맛이 있습니다. 당연히 풀바디 와인이고요. 느낌은 전반적으로 열심히 잘 만들려고 한 와인인데 그래도 뭔가 거친 측면이 있다. 네비올로 같은 3만원대 와인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와인이거든요. 이게 품질이요. 그래서 이것도 품질 평가를 해보면 등급은 좋은 와인, 비비노 점수는 한 3.8점 주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게 와인들이 상태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페어링을 보면서 이 와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툭불 엎질살이고요. 미리 허브 솔트를 좀 뿌려 놓겠습니다.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 유명 셰프가 하는 영상을 봤는데 기름에다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엎진살을 구워서 왔습니다. 와인들이 어떻게 향이 변했을까요? 궁금하네요. 1번 와인은 말린 장미향 같은 게 굉장히 세졌어요.
와, 달달한 뉘앙스가 달달한 향수 같기도 하고, 와, 이 와인이 열렸어요. 이제 활짝 열렸어요. 안주랑 하나 같이 먹어봐야죠. 엎진살, 소금만 살짝 찍어서, 음, 와, 이 달달한 와인이 딱 합쳐지니까 고기가 달아요. 단 소스 같은 역할을 해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얘는 평점, 아까 4.1이라고 그랬죠, 제가. 4.2로 올릴까요? 놔두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데요? 네비올로가 이 정도면 이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바르바레스코나 바롤로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요. 이 알리아니코로 만든 타우라시 와인, 새 가죽인가요? 아까보다 훨씬 열렸어요. 향이 엄청 강해졌어요. 강렬한 강도의 향. 맛은 역시 훨씬 부드러워요. 2016년 빈티지 많이 산화돼서 많이 부드럽습니다. 이 기름진 지방 성분은 탄닌이 역시 높은 거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탄닌 높은 게 샥 달라붙어서 쭉 씻어줍니다. 어우, 좋은데요? 고기 잘 골랐는데요? 제가 잘 구웠나요? 세 번째 와인 시노마브로였죠. 어떻게 변했나 보시죠. 이 감초가 올라와요. 달달한 향 있죠? 그 약방의 감초라고 한약재에서 단맛을 책임지는 그 감초. 와, 이거 딱 감초예요, 진짜. 너무 신기한데, 이거?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감초라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영어식 표현으로 녹아내렸다고 하는데, 산도나 탄닌이나 다 녹아내렸어요, 지금. 허브 향이 되게 셌거든요. 아까 이 시노마브로. 이 고기에서 살짝 있을 수 있는 잡내들을 이 허브 향이 싹 잡아줍니다. 좋은 향신료 같은 와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타닌이 센 삼형제, 큰형 C라는 별도로 있고요. 네비올로, 그다음에 알리아니코, 시노마브로 포도 품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타닌 센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강력히 추천하고요. 네비올로는 워낙 유명하니까 좀 비싸죠. 근데 알리아니코나 아직 시노마브로는 그렇게 거품이 많이 껴있지 않습니다. 이거 구해서 드셔보십시오. 2배의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저스틴 와인의 저스틴이었습니다. 짠!